이전 시간에는요, 클래스, 즉 설계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설계도로부터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생성 부분이에요. 근데 이 앞부분은 뭐냐면 이게 참조 변수예요. 참조 변수. 이건 리모컨이에요. TV 리모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객체를 다루려면요, 리모컨이 필요해요. 우리가 TV를 다루려면 리모컨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객체를 다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참조 변수가 필요합니다. 먼저 리모컨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대입 연산자로 리모컨과 객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 이런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자바에서는 객체를 다룰 때 리모컨이 꼭 필요해요. 이 리모컨이 없으면 객체를 다룰 방법이 없어요. 참조 변수를 먼저 선언해 준 다음에 객체를 생성하고 그걸 연결해야 됩니다. 이 두 문장을 이제 하나로 합치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V, T는 new TV. 새로운 TV를 하나 만들어서 리모컨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자세히 다시 과정을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여기서 알아둘 건 뭐예요? 객체를 다루려면 참조 변수, 즉 리모컨이 필요하다는 것과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이 대면산자로 리모컨하고요, 객체를 연결해 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히 그냥 이렇게 한 문장 적으시면 TV 객체를 생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이제 만든 객체를 사용해야 되겠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객체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와 메서드를 사용한다는 뜻이라 했죠.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참조 변수 t가 가리키는 객체의 변수 채널에다 치를 저장하는 거예요. 변수의 치를 저장하는 거예요. 변수의 치를 저장하는 거. 그리고 참조 변수 t가 가리키는 객체의 채널 다운이란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메서드 사용이죠. 메서드 호출. 메서드 호출이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 게 뭐예요?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지울게요. 좀 지우고. 여기서 채널 다운이라는 메서드가 호출되면 어떻게 돼요? 이 TV 클래스에 정의된 이 메서드에 이제 있는 문장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선 변수 채널의 값을 1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7이었다가 6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메서드를 호출하면 해당 메서드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이. 그래서 지금 과정을 정리해 보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클래스 작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객체 생성, 그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객체의 사용입니다. 이렇게 3단계로 처리하시면 돼요. 먼저 클래스를 작성한 다음에 설계도,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TV 설계도를 만들고 TV라는 제품을 생성한 다음에 TV를 사용하는 거죠. 객체를 사용한다는 게 뭐예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하고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방법은 이 리모컨을 통해서 꼭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리모컨 T.채널
리모컨 T와 연결된 객체의 채널이라는 변수에 7을 저장하는 거고, 리모컨 T가 가리키는 객체의 채널 다운이란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메서드 호출이라고도 하는데요.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그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문장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해 드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림과 함께요. 일단 이 tbt라는 문장이 실행되면 어떻게 돼? 이건 뭐예요? 변수 선언문이죠. 변수 선언문. 이 변수 타입이 뭐예요? 타입이 tb죠. 이건 기본형이 아니죠. 기본형 8개 포함 안 됐으니까 기본형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참조형이에요. 참조형. 우리가 TV를 만들 거니까 TV 타입의 리모컨, 즉 TV 리모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변수니까 하나의 값을 저장할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거 다시 얘기하면 TV 리모컨이요. 그 다음에 객체를 만들죠. TV 객체 생성 하면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져요. 이게 뭐예요? 이게 TV 객체예요. 이건 뭐예요? TV 리모컨이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객체의 주소가 100번째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객체 주소. 객체가 만들어지면 메모리 어딘가에 만들어지거든요. 메모리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서 거기 주소를 갖게 되는데요. 그 주소가 이제 바로 이거죠. 이 값이죠. 여기 만들어진 객체의 주소가 반환이 되거든요. 결과가 이 뉴연산자가 하는 게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 주소가 어딘지 알려줘요. 그럼 이 값이 여기 대입되는 거예요. 참조변수 t에. 그래서 이 주소가 여기 저장이 되는 거죠.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대입. 이게 뭐냐면 리모컨하고 TV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 그러면 이 TV의 주소를 갖고 있는데 그걸 이거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 화살표가 그려지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어떤 리모컨과 즉 참조 변수와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요. 그래서 이 TV 리모컨과 이 TV 제품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TV, 이 객체를 다룰 때 반드시 이 TV 리모컨을 통해서만 다룰 수 있어요. 이 리모컨 없이 이 객체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모컨이 필요하고요. TV 객체니까 어떤 리모컨이 필요해요? TV 리모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참조 변수의 타입이 TV인 거죠. 이 타입이 TV인 거예요. 자, 정리하면 리모컨 타입하고 생성하려는 객체의 타입하고 어떻게 돼요? 일치해야 된다. 왜? TV는 TV 리모컨으로 다루고 에어컨은 에어컨 리모컨으로 다루겠죠. 그래서 타입이 일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객체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리모컨이 필요합니다. 실생활에서는 리모컨 없이도 쓸 수 있지만 이 객체 제한 개념 세계에서는 참조 변수, 즉 리모컨이 없으면 객체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생성된 객체하고 참조 변수, 즉 리모컨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을 해줘야 된다. 이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객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겠어요? 이 설계도 클래스, TV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때에는 이 클래스에 있는 내용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클래스의 멤버가 몇 개예요? 변수 3개, 메서드 3개. 모두 멤버가 몇 개예요? 6개의 멤버를 가지고 있어요. 멤버라는 거는 이 TV라는 클래스가 6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객체가 거기에 맞게 클래스에 정의된 대로
객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개는 뭐예요? 변수고요. 이 세 개는 메서드. 네. 이 객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변수 3개, 메서드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객체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 문장은 뭐예요? 리모컨 T가 가리키는 객체의 채널. 리모컨 T가 가리키는 객체의 이 채널이라는 변수에 얼마 저장해요? 7을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처음에 0이었다가 이게 뭘로 바뀌어요? 7이 됩니다. 지금 이 TV 객체가 가진 변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뭐예요? 참조 변수 t가 가리키는 채널 다운이란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죠. 요건 이제 변수 사용하는 거고, 이걸 메서드 호출이라고 한다죠. 메서드 호출이라고도 합니다. 호출. 메서드를 불러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 채널 다운이라는 메서드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이 문장의 내용이 뭐예요? 변수 채널의 값을 1 감소시키는 거죠. 1 감소. 그러면 7에서 얼마가 돼요, 이게? 6으로 바뀝니다. 1 감소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객체를 만든 다음에 객체를 사용하시는 거죠. 변수는 값을 대입하거나 읽어오면 되고, 메서드는 호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꼭 반드시 리모컨이 있어야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이제 변수 값을 읽어오는 건데, 현재 채널은 t.채널입니다 라고 나왔죠. 그럼 뭐예요? t.채널은 리모컨 t가 가리키는 객체의 변수 채널이니까 값이 얼마예요? 6이죠. 그래서 이 값이 뭘로 바뀌어요? 6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화면에 현재 채널은 6입니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객체의 생성과 사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 알기보다는 이게 객체를 생성하는 거고, 그리고 사용하려면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뭐 변수는 우리 기존에 배운 대로 변수의 값 읽고 저장하는 거 똑같죠. 그렇죠? 참조 변수 쓴다는 것만 빼고요. 메서드 호출하면 그 메서드가 실행된다는 거.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고요. 이번엔 객체를 2개 만들었어요. 객체를 하나 만들고 2개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객체가 2개 생겼죠. 하나는 이제 리모컨 T1, 참조변수 T1으로 가리키고, 하나는 참조변수 T2로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은 뭐예요? 리모컨 T1이 가리키는 객체의 채널, T1이 가리키는 객체의 채널 값을 뭘로 바꿔요? 7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7로 바뀌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변수가 어때요? 별도의 저장 공간이죠. 그래서 이 객체 채널 값을 7로 바꿨다고 해서 이 채널 값, 다른 TV 객체의 채널 값이 바뀌지 않죠. 이 변수는 완전 다른 변수니까요. 이 보신 것처럼 객체를 만들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 TV 클래스에 정의된 변수들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 변수는 어느 한쪽을 바꾼다 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변수니까요. 이름만 똑같아요. 이름만 똑같지 같은 변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얘는 T1점 채널이고, 얘는 뭐예요? T2점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 프린트랜으로 이 값을 찍어보면 어떻게 돼요? T1점 채널이니까 참점에서 T1이 가리키는 객체의 채널이니까 이거 7이죠. T2점 채널은 뭐예요? 참점에서 T2가 가리키는 객체의 채널 값이니까 0이 찍힙니다. 아시겠죠? 객체마다 별도의 저장 공간이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이런 문장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지울게요. 다시 지울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변수 t1에 있는 값을 t2에 넣으라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변수 t1에 있는 값이 이 1빵빵이죠.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뭘로 바뀌어요? 0x 1빵빵 100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리모컨과 이 객체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리모컨, 이 참조 변수하고 이 객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주소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 변수가 이제 어떤 주소를 가져요? 이 t1이 가리키는 객체와 같은 주소를 가지니까 이제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객체는 어떻게 돼요? 리모컨이 없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체는 리모컨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실생활에서는 리모컨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불편하죠. 마찬가지로 자바에서는 객체 제한 개념에서는 참조 변수가 없으면 객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객체는 더 이상 사용 불가고요. 사용 불가고 이 사용할 수 없는 메모리는 가베지 컬렉터라는 게 있어요. 가베지 컬렉터. 예, 얘가 일종 청소부예요. 청소하시는 분, 미화원인데 얘가 주기적으로 메모리를 확인하고 있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객체들을 찾으면 이걸 메모리에서 제거를 해요. 예, 제거를 해서 그 불필요하게 메모리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가베지 컬렉터 있어서 자바는 우리가 직접 필요할 때 객체를 만들었다가 그걸 다시 우리가 직접 없애줘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자바는 편리하게 이 가베지 컬렉터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거 주기적으로 메모리를 확인해서 사용되지 않는 객체들을 알아서 없애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할 때 만들어 쓰기만 하면 되고 정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메모리 정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편리한 기능이 있어서 메모리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을 막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T1이 가리키는 채널의 값을 7을 대입했죠. 그럼 이게 뭘로 바뀐다 했어요? 이게 7로 바뀌죠. 그러면 다시 T1점 채널의 값이 얼마예요? 참점수 T1이 가리키는 객체의 채널 변수에 저장된 값이 얼마예요? 7이죠. 7이 되는 거고. 그러면 T2가 가리키는 객체의 채널 값은 얼마예요? 이제 T2가 아까처럼 이 객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뭘 가리켜요? 이 객체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T2가 가리키는 객체의 채널 값이 얼마예요? 7이에요. 아시겠죠? 이처럼 두 개의 리모컨이 하나의 객체를 가리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리모컨이 하나의 객체를 가리키는 것도 가능해요. 이 주소값만 같으면 얼마든지 여러 개의 리모컨으로 하나의 객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요. T1과 T2 두 개의 참조 변수로 하나의 객체를 가리키는 게 가능해요. 이 주소가 같으죠. 근데 하나의 참조 변수로 두 개의 객체를 가리키는 건 가능할까요? 아니, 안 되죠. 왜? 변수는 참조 변수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하나의 값만 저장 가능하죠. 그래서 두 개의 객체를 가리킬 수 없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의 값만 들어가야 되니까. 둘 다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이건 가능합니다. 이제 간단히 실습을 좀 해볼까요? 챕터 6의 6-1 예제 한번 볼게요. 이 예제에 보면 클래스가 두 개잖아요. 클래스 두 개. 앞에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메인 메서드가 있는 클래스 이름이 소스 파일 이름하고 일치해야 돼요. 이 소스 파일 이름하고 이 메인 메서드가 있는 이 클래스 이름하고 이게 일치해야 돼, 일치. 이게 다르면 에러는 안 나는데 실행이 안 돼요. 이클립스가 메인 메서드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자동으로 실행을 해주는데 소스 파일 이름을 가지고 이클립스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요 소스 파일 이름 보고 아 여기 있겠구나 하고 실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여기 TV 클래스, tb.java를 했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컴파일은 잘 되는데 실행을 못 하는 거지, 클래스 자동으로. 저번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기억이 안 나거나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일단 어떻게 한다? 클래스가 두 개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메인 메서드가 있는 클래스 이름을 소스 파일 이름으로 해야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실행해 준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도 꽤 많이 받아요. 제가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떻게 돼요? 채널은 6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실행 잘 되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에 리모컨 선언했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리모컨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객체 생성 하면 어떻게 돼요?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제가 대충 그릴게요. 만들어지는데 여기 클래스가 어떻게 돼요? 컬러, 파워, 채널, 하고 이제 메서드들, 파워, 채널 업, 채널 다운. 제가 대충 쓸게요. 여기는 이제 명령어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열이 널이 기본형이니까 널 들어가고, 불리언은 false가 기본형이니까 false 들어가고, 채널은 기본값이 0이니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주소가 100번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 값이 어디 들어가요? 100번지가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리모콘이 객체와 연결이 되고요. 연결이 되고 그걸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참조 변수 t가 이 객체를 가리킨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결한 다음에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사용하는 거죠. 객체 사용. 이건 뭐라고요? 객체 생성. 생성한 다음에 사용하는 거죠. 사용은 어떻게 해요? 객체를 사용한다는 말은 객체가 가진 멤버를 사용한다는 얘기고, 멤버는 변수하고 메서드가 있죠. 이건 변수 사용, 이거는 메서드 사용. 7을 넣는 거죠. 어디다 놔요? t가 가리키는 객체의 채널의 값을 7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로 바뀌어요? 이게 7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채널 다운을 호출했어요. t가 가리키는 객체의 채널 다운 호출했어. 그러면 이 채널 다운 메서드가 어떻게 돼요? 이거 1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이 뭘로 바뀌어요? 7에서 1 감소하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실행되면 현재 채널은 얼마예요? t가 가리키는 객체의 채널. t가 가리키는 객체의 채널 값이 얼마예요? 6이죠.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6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예제를 하나 더 볼까요? 예제 6-2 한번 보면 이건 더 지울게요. TV를 두 개 만들고 있죠? 그럼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TV가 T1이 가리키는 게 이제 하나 만들어지고요. T2가 여기 100번지라고 하고요. T2가 가리키는 게 이제 0x 200번지. 주소가 달라야 되겠죠? 이렇게 가리키고. 서로 다른 두 객체가 있을 때 이 주소가 같을 수가 없어요. 왜? 사용되고 있는 곳은 이제 P에서 빈자리의 객체를 만들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주소를 갖게 되고요. 요걸 채널이라고 할게요. 채널. 요걸 변수 채널이라고 할게요. 객체마다 다른 저장 공간 갖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엔 0이에요. 다 채널이 기본값. 그 다음에 7을 어디다 넣어요? 참조 변수 t1이 가리키는 객체의 변수 채널에다가 7을 넣으니까 이 값이 뭘로 바뀌어요? 7로 바뀌죠.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0이죠. 둘 다 0이었다가 얘를 7로 변경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t1이 가리키는 객체의 채널 값은 7이고요. t2가 가리키는 객체의 채널 값은 아직도 0이에요. 왜? 얘만 바꿨으니까. 이 예제는 객체마다 별도의 저장 공간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문장 하나만 넣을게요. t2에 t1의 값을 넣는 거죠. 참조 변수 t1의 값을 t2에 저장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 값이 저장되니까 이 값이 뭘로 바뀌어요? 0x 1 빵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객체와 원래 가리키던 객체와 연결 끊어지고 어디와 연결이 돼요? 예, t1이 가리킨 객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t1 채널 값이 7하고 0이었는데 이제 뭘로 바뀌어요? t1점 채널은 t가 가리키는 객체의 채널 값은 7이죠. 근데 이제 t2점 채널 값은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 t2예요. t2가 가리키는 객체의 채널 값이니까 이거 7이 되는 거죠. 아까는 이 0이 출력됐죠. 여기서. 예, 이 값이 0이 출력이 됐는데 이제는 이 문장이 실행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t2가 t1의 값이 t2에 저장이 되면서 t2가 가리킨 객체가 뭘로 바뀌었어요? 예, t1이 가리킨 객체로 바뀌었죠. 그래서 t2점 채널 값이 얼마예요? 7이 되는 거죠. 이 실행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둘 다 7 나왔죠. 아까는 t2 값이 얼마였어요? 0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예, 7로 바뀌었어요. 사실 7로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말실수했는데 7로 바뀐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 값이 7로 바뀐 거고 실제 이 값은 그대로죠. 근데 이 참조변수 t2가 가리키는 이 객체가 달라져서 이 값이 출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7이 출력이 된 거죠. 이 객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참조변수가 없으니까 사용 불가가 되고요. 가버지 컬렉터가 메모리에서 알아서 제거를 해줘요.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